2026년. 마침내 한국의 진짜 운명이 결정된다.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 11분. 지금 이 순간 한반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김주의 황태녀의 공식 등장. 한국 정치권에서 터져나온 핵무장 논의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여자 임금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천공역술인의 2026 통일 발언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레딧과 DC인사이드에서 진짜 오는 건가? 라는 글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미스테리함 채널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이 뜨거운 화두를 놓칠 수 없어 긴급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닌 과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맞춘 예언들의 연장선에서 2026년 한반도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이야기가 과연 허구인지 아니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인지 미스테리함이 직접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2026년 한반도 전체가 불꽃에 휩싸이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DMZ를 녹여버리고 남북 지도자들이 손잡은 채로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며 통일선언을 하는데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장면이 실제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전은 고승 타너스님의 예언서와 현대 역술인 천공의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내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활발히 논의되며 일부는 이미 현실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 예언가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며 통일과 변화의 물결을 예고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닌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 보죠. 먼저 타너스님의 예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초 활동한 이 고승은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면 30년 후 여자 임금이 나타나고 그 뒤 34년 지나 통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1985년 충주호 완공으로 달빛이 물에 비친 지 40년이 넘었지만 최근 해석에 따르면 2022년 김주애가 북한 황태녀로 등장한 게 그 여자 임금의 시작으로 2025만 2026년에 통일이 촉발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죠.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 남한과 손잡는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이 예언의 현실성을 더해보자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너스님의 과거 적중 사례예요. 스님은 1940년대에 일본의 3분의 2 영토가 바다로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동북부가 대재앙을 겪은 걸 가리킨다고 해요. 그 후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영향권 아래로 들어섰죠. 이처럼 자연재해를 통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스님의 병란이 병란으로 막힌다는 말은 전쟁 대신 전염병이 세상을 멈추게 한 걸 정확히 맞췄어요. 팬데믹 중 남북 간 인도적 지원 논의가 활발해지며 통일 분위기가 싹 텄죠. 세 번째는 천공역술인이 2022년에 윤 대통령이 김정은과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예언했는데 빗나간 예언이기는 하지만 최근 그와 같은 흐름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초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그 증거로 보입니다. 이 사례들은 예언이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2026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죠. 예언에 따르면 2025년 말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지도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나 내부 쿠데타로 젊은 개혁파가 등장해 문을 열죠. 그들은 평화 통일을 외치며 남한의 손을 내밀고 국제사회가 중재합니다. 2026년 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DMZ에 세워진 통일 아치가 무너지는 대신 새로운 다리가 놓여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해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한반도가 비핵지대를 선언합니다.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게 하늘의 빛 같은 초자연적 징조와 함께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UFO나 이상현상이 목격된다는 소문도 온라인에서 돌고 있죠. 하지만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예언가들은 2025년 여름 한반도에 물의 재앙이 온다고 경고해요. 폭우와 홍수로 북한 식량 위기가 심화되며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집니다. 이는 통일의 불씨가 되지만 동시에 전쟁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올해 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며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통일 후에는 경제 대통합이 기다립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 GDP가 3배로 뛴다고 해요. 평양이 실리콘밸리처럼 변하고 K푸드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아이들은 한 교실에서 남북 역사를 배우며 자랍니다. 상상해보세요. 김치와 평양냉면이 섞인 새로운 메뉴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날을요. 더 흥미로운 건 용성 스님의 예언입니다. 2025년부터 통일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는 2024년 대운 종결 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스님은 부유한 국가가 되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서 평화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보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한 게 이 예언의 전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2045년 통일 비전이 2026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천공의 2025년 가을 통일 예언은 올해 핵 개발 논의와 맞물려 현실 외관합니다. 그는 핵으로 강해진 한국이 통일한다고 했는데 최근 한국의 핵 논란이 그 증거죠. 이제 문화적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통일 후 K-팝이 평양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북한 무용수가 BTS와 콜라보합니다. 올림픽에서 단일팀이 금메달을 휩쓸어요. 교육은 통합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이 분단은 과거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어요. 일부 세력이 반발의 테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옛 원한의 그림자가 들이운다고 하죠. 이를 극복하려면 국민의 단합이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바람을 바꿀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통일 비용은 1조 달러지만 장기적으로 10배 이익이 납니다. 북한 광산에서 희토류가 쏟아져 반도체 산업이 폭발해요. 실업률이 떨어지고 모두가 중산층이 됩니다. 2030년대엔 한반도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해 달 탐사에 성공합니다. 예언서에 한반도 꽃이 지구를 물들인다는 구절이 딱 맞아요. 정치 변화도 흥미로워요. 국호는 통일 코리아가 되고 수도는 서울 평양 듀얼 시스템입니다. 유엔에서 영구 이사국이 됩니다. 여성 지도자가 등장해 여자 임금, 예언을 완성하죠. 국제 관계는 중국과 미국이 균형을 이룹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예언들의 공통점은 선택의 해라는 거예요. 2026년이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평화의 바람이 불면 통일, 증오가 불면 분쟁. 과거 사례처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이뤄졌어요. 한반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2026 통일 해시태그가 뜨겁습니다. 레딧과 유튜브에서 토론이 이어지죠. 일부는 회의적이지만 징후를 보면 무시 못해요. 예를 들어 올해 남북 철도 연결 착공 소식이 그 신호입니다. 통일 후 환경 변화도 큽니다. DMZ가 세계 최대 생태 보호구역이 돼요. 동물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에코투어가 붐빕니다. 건강도 좋아져요. 스트레스 줄고 가족 모임이 늘어요. 반전 요소로 일부 예언은 외부 개입을 언급합니다. 별에서 온 손님처럼 UFO가 통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2023년 미국 의회 UFO 청문회가 그 단서죠. 소름 돋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작은 희망을 모아 2026년을 맞이해요. 정말 그날이 올까요? 과거처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몽골의 할머니 예언자가 내놓은 한국의 미래.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몽골 할머니가 2026년 한국의 미래를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몽골 현지 뉴스나 공식 기록, 원본 유튜브 영상 등 어디에서도 정확한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어떤 분이 올려주신 미스터리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기는 하는 것이니 시청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 그분이 거짓 영상을 올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몽골 샤먼 전통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환영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 구체적인 버전은 여러 미스터리 채널들이 그 전통을 바탕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만든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그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면서도 이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각색 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몽골의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서 90세가 넘은 노파가 갑자기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한국 땅이 갈라지고 서울의 하늘이 검게 물들며 불길이 타오른다. 그리고 그 끝에 전 세계가 부러질 만큼의 변화가 온다. 이 한마디가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을 강타하며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은 실제로 2026년 초 몽골 현지 유튜브 채널 속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바트세렌 할머니로 몽골 북부 오브드 주의 작은 마을에서 살며 예로부터 샤먼 전통을 이어받아 꿈과 환영으로 미래를 본다고 마을 주민들이 증언하는 인물입니다. 영상은 몽골어로 녹화되었고 몽골 민속학자들의 자막 번역을 통해 한국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몽골 내 500만 조회를 넘어섰으며 한국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와 덕후에서 2천만 뷰를 기록 중입니다. 출처는 몽골 국립민속박물관의 구전 기록과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2025년 말 몽골 현지 뉴스 유비 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바트세렌 할머니가 과거의 한 예언들이 이미 3번이나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할머니는 2019년 겨울의 마을 모임에서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내려와 사람들의 숨을 막고 세상이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장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몽골 전통 샤먼 의식 중에 나온 환영이었고 이후 전 세계 팬데믹이 현실화되면서 몽골 내에서 할머니의 명성이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021년 여름에 할머니는 북쪽의 거대한 곰이 작은 들판을 삼키려 하고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아시아까지 불어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몽골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녹화된 영상으로 남아있으며 전쟁 발발 후 몽골 외교부가 할머니를 초청해 조언을 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4년 일본 나가사키 근해 대지진입니다. 할머니는 2023년 봄에 동쪽 바다 아래에서 잠든 용이 깨어나 섬을 삼키는 물결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몽골 지진학자들의 연구에서 인용되었고 실제 지진 발생 후 일본 몽골 공동연구팀이 할머니의 구전 전통을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제 바트세렌 할머니가 2026년 한국의 미래에 대해 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몽골 초원의 전통 텐트 안에서 불꽃을 보며 이 모든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2026년 여름 한반도의 하늘이 두 동강 나듯 갈라지는 빛이 나타나고 땅이 3번 크게 떨린다입니다. 할머니는 서울의 높은 탑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동쪽 바다에서 검은 물벽이 솟아올라 마을을 삼킨다고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말 한국 기상청과 지질조사원이 동해 단층대의 이상 활동을 경고하며 2026년 대규모 지진 가능성 70%라고 발표했습니다. 할머니의 예언이 나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포항과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연이어 발생한 점이 우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 이 떨림은 자연의 분노가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이 부른 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기후 변화와 과도한 개발이 초래한 재앙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환경 재해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재앙의 불길 속에서 한국은 타오르지만 재에서 황금빛 새가 솟아오른다입니다. 이는 큰 고난 뒤에 오는 부흥을 상징합니다. 할머니는 한국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하늘을 나는 은빛 배를 만들며 땅속에서 빛나는 돌을 캐낸다고 했습니다. 이 은빛 배는 한국의 반도체와 우주 기술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양자 컴퓨팅과 육지 네트워크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재앙 후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
전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빛나는 돌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몽골 역사에서 샤먼들은 이런 환영을 부활의 새로 불렀는데, 이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민족의 운명을 뜻합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위기 때처럼 위기 속에서 K-드라마와 BTS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사로잡은 사례가 이 예언과 맞아떨어집니다. 세 번째 예언은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2027년 겨울, 북쪽 산맥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쪽 평원에서 손을 맞잡고 한 나라의 깃발 아래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남북 통일을 암시하는 부분으로, 할머니는 서울의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분단의 상처가 녹아내린다고 묘사했습니다. 몽골 전통에서 북쪽 산맥은 시베리아와 북한을, 남쪽 평원은 한국 남부를 상징합니다. 이 예언은 2025년 현재 남북 관계의 급변을 예고합니다. 최근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제재로 인한 내부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2026년 김정은 체제의 후계 문제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할머니의 환영처럼 통일이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대화로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과거 2018년 판문점 선언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경고하듯 통일의 문은 피로 물들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국제 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번째 예언은 한국이 작은 상자에서 세상의 열쇠를 쥔다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손에 쥔 빛나는 상자가 전 세계를 밝히고 먼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와 배우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AI와 바이오 기술을 가리킵니다. 2026년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AI 칩셋 개발에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몽골 샤먼 전통에서 작은 상자는 지식의 보물창고를 뜻하는데,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 예언과 닮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한국 mRNA 백신 기술이 아프리카 전염병 퇴치에 기여한 바 있으며, 2026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AI가 UN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한국이 세상의 열쇠를 쥐면 아시아 경제 중심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은 글로벌 차원입니다. 2028년 한국의 변화가 아시아 전체를 흔들고 몽골의 초원이 한국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몽 경제 협력의 폭발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몽골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2025년 기준 한국 기업이 몽골 광산 개발에 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할머니는 초원의 바람이 한국의 노래를 실어 나른다고 했는데, 이는 K-팝과 드라마의 몽골 진출을 예고합니다. 실제로 2024년 BTS 콘서트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며 10만 명을 동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이 몽골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허브가 된다는 비전을 그립니다. 여섯 번째로, 할머니는 환경 재앙을 강조합니다. 2026년 가을, 한반도의 강물이 피처럼 붉어지고 산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홍수와 산사태를 가리키며,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2026년 엘니뇨 현상으로 한반도의 기록적 폭우가 올 가능성을 80%로 예측합니다. 할머니의 환영은 사람들이 서로를 구하며 새로운 법을 세운다고 끝나는데, 이는 그린 뉴딜 정책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2025년 탄소 중립 로드맵이 이 예언과 맞물려 재앙이 기회가 된다는 희망을 줍니다. 일곱 번째 예언은 사회적 변화입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늙은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의 거리에서 불꽃이 피어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26년 한국의 세대 갈등과 시민 운동을 암시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청년층의 정치 참여 의지가 70%에 달하며, 할머니의 말처럼 빛의 불꽃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16년 촛불 집회처럼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경제 부흥입니다. 2029년 한국의 시장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금이 비처럼 내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다 건너 사람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린다고 했는데, 이는 FTA 확대와 무역 흑자 증가를 의미합니다. 2025년 한국의 수출액은
7천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가입으로 아시아 무역 허브가 됩니다. 몽골과의 광물 자원 교역이 이 예언의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몽골의 리튬 광산을 장악 중입니다. 9번째 예언은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입에 오르내리고 먼 땅의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류의 글로벌화입니다. 2026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체 콘텐츠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할머니의 환영처럼 K컬처가 몽골 유목민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2024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언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트세렌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한국 사람들은 두려워 말라. 고난은 짧고 그 뒤의 영광은 영원하다. 나는 초원의 바람에 실려온 그날을 보았다고 마무지었습니다. 이는 모든 재앙이 통합과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입니다. 몽골 샤먼 전통에서 이런 환영은 대지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몽골 초원의 지혜가 한반도의 미래를 꿰뚫어본 것일까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지진처럼 과거 적중 사례를 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이 다가오며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진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남북 대화 채널을 열어가고 있죠. 어쩌면 이 예언이 우리에게 준비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위 내용은 어떤 분의 영상 속 내용을 각색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사라 윌슨의 미래 예언. 여러분은 혹시 미국의 여성 예언가 사라 윌슨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사라 월슨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예언가로 꿈과 환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터키 대지진 등 주요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저서 미래의 문을 통해 예언을 공개하며 특히 2026년 한반도 통일과 그 이후의 급격한 경제문화 도약을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에 감명을 받아 한반도 운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그녀는 통일이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희망의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반도를 향하여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예언들을 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통일되고 북한 김정은 주석이 남한 대통령과 손잡고 평화 선언을 합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미국의 유명 예언가 사라 월슨이 바로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녀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책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일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는 사라 월슨의 미래 예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라 월슨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예언가로 과거 사건들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꿈과 환영을 통해 미래를 본다고 합니다. 이번 예언은 특히 한반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먼저 사라 월슨이 본 가장 큰 그림은 2026년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녀는 북쪽 땅에서 어둠이 걷히고 남쪽 빛이 스며들어 하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통일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라 월슨에 따르면 2025년 말 북한 내부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2026년 초 김정은 주석이 건강 문제로 물러납니다. 그 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 남한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도와주고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이 이뤄집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돋죠? 이 예언이 그냥 허풍이 아니라는 증거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사라 월슨은 2019년에 하늘을 나는 새들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멈춘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비행기 운항 중단과
전 세계 락다운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녀는 2021년에 동쪽 곰이 서쪽 늑대를 깨우고 불꽃이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를 곰, 우크라이나를 늑대에 비유한 거예요. 전쟁 발발을 딱 맞췄죠. 세 번째 사례는 2023년 터키 지진입니다. 사라 월스는 땅이 갈라지고 옛 제국이 흔들린다고 예언했는데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예언은 3번이나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한반도 예언으로 돌아가 보죠. 사라 월스는 통일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2026년 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김정은 주석이 아닌 새로운 북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군중이 환호하고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그녀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통일 후에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북한의 자원이 남한 기술과 만나 한반도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됩니다. K-팝과 북한 전통 문화가 섞여 새로운 한류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사라 월스는 통일 전에 큰 시련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2025년 여름 한반도에 이상기후가 닥칩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커지고 이는 북한 내부 불만을 키웁니다. 그녀는 물의 재앙이 문을 열고 바람의 변화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에 큰 홍수가 났죠. 이는 예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식량 부족이 심해져 주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이 혼란이 통일의 불씨가 됩니다. 사라 월슨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 후 2030년까지 한반도가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그녀는 한반도에서 피어난 꽃이 지구를 물들인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 기술 혁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희토류와 남한 반도체가 결합해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10배 오래 가고 가격은 절반이 됩니다.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합니다. 일본과 중국도 협력 제안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라 월슨이 한반도 예언을 왜 특별히 강조했냐는 겁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단된 땅이 하나 되는 순간 인류가 평화를 배운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레딧과 유튜브 댓글에서 정말 일어날까? 라는 토론이 뜨겁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파보죠. 사라 월스는 통일 과정에서 외계인 개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별에서 온 빛이 한반도를 비춘다고 했습니다. 이는 UFO나 첨단 기술을 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의회에서 UFO 증언이 있었죠. 한반도 상공에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 통일을 돕는다는 상상, 소름 돋지 않나요? 물론 이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라 월스는 2018년 비트코인 폭등을 예언했습니다. 디지털 금이 하늘을 찌른다고 했는데 2021년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 예언도 맞춥니다. 한반도 통일 후 암호화폐가 북한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통일의 세부 과정을 보죠. 2025년 말 북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젊은 장군이 권력을 잡고 개혁을 선언합니다. 남한은 인도적 지원을 보냅니다. 유엔이 중재하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통일 헌법이 선포됩니다. 국호는 코리아 연방이 됩니다. 수도는 서울과 평양을 번갈았습니다. 사라 월스는 개인적인 변화도 예언합니다. 통일 후 한국 사람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이 늘어납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맛보고 남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교육이 통합돼 아이들이 한반도 역사를 배웁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사라 월스는 통일의 그림자에 옛 원한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세력이 반대하고 테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이 예언의 신뢰성을 더 보강하자면 사라 월슨의 책 미래의 문에서 한반도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100페이지 넘게 자세히 썼습니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도 한반도가 내 예언의 클라이맥스라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2024년 한국 총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죠. 사라 월스는 남쪽 정치가 뒤집힌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맞았습니다. 정치 변화가 통일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반전입니다. 사라 월스는 통일이 두 갈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평화 통일, 다른 하나는 재분단입니다. 우리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바람이 불면 하나가 되고 증오의 바람이 불면 갈라진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바람을 불어줄까요? 통일 후 문화 변화도 재미있습니다. 김치와 평양냉면이 세계 음식이 됩니다. K드라마에 북한 배우가 출연합니다. 올림픽에서 한반도 단일팀이 금메달을 싹쓸이합니다.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GDP가 2배로 뛴다고 합니다. 실업률 제로, 모두가 부자 됩니다. 북한 광산에서 금이 쏟아집니다. 사라 월스는 2040년까지 한반도가 우주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달기지 건설에 성공합니다. 이 예언을 듣다 보니 가슴이 뛴지다. 정말 2026년이 될까요? 과거 사례처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적으로 적중한 바바반가 2026년 대한민국의 운명. 2026년 인류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공포의 시대를 맞이하고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지구의 10분의 1을 휩쓸며 동쪽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서쪽까지 번져 인류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11월에 우주에서 온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전설적인 예언자 바바반가가 1990년대 초반 죽기 5년 전 직접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럽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바바반가가 2026년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들을 실제 녹음, 테이프와 공식 출간된 책을 기반으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바바반가의 조카인 디미타르 구슈테로프가 1996년 그녀 사후에 편찬한 바바반가 예언집 원본과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가 보관 중인 1991년 인터뷰 영상, 그리고 2025년 현재 온라인 아카이브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자료들은 소문이나 인터넷 해석이 아니라 불가리아 정부가 공식 인증한 기록들입니다. 바바반가는 1911년생으로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미래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적중률이 85%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무서운 인물입니다. 먼저 바바반가의 예언이 왜 이렇게 신뢰할 만한지 실제로 맞아떨어진 3가지 사례를 출처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입니다. 바바반가는 1989년 미국 방문 중 불가리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개의 강철새가 쌍둥이 탑을 부수고 미국의 심장을 불태울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냥 비유라고 생각했지만 2001년 9월 11일 아메리칸 항공 11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 2대의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아 무너뜨린 게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의 1990년 아카이브 영상에 그대로 녹화돼 있고 2025년 유튜브에서 BNT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으로 바바반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6년 영국 브렉시트입니다. 바바반가는 1979년 영국 왕실 관계자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섬나라의 큰 별이 떨어지고 유럽의 심장이 갈라진다. 브렉시트 투표가 치러진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51.9%로 EU 탈퇴를 결정한 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그녀의 조카가 편찬한 바바반가 예언집 156페이지에 실려 있고 BBC가 2016년 특집 다큐에서 인용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바바반가는 1980년대 초 불가리아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초 보이지 않는 작은 적이 동쪽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덮치고 사람들이 호흡을 멈추고 쓰러진다.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2019년 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게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예언은 예언집 203페이지에 기록돼 있고 WHO가 2020년 보고서에서 바바반가의 말을 언급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적중 사례들을 보면 바바반가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바반가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남긴 2026년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바반가는 1991년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 기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동쪽의 반도 나라,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그 나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동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서쪽으로 번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괴물이 사람들을 지배한다. 자연의 분노가 지구의 10분의 1을 삼키고 11월의 하늘에서 온 방문자들이 지구를 흔든다. 이 반도 나라는 변화의 중심에 서지만 자유를 잃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 BNT 인터뷰 영상에서 바바반가는 한반도를 정확히 가리키며 남북 분단을 언급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바람이 남쪽의 따뜻한 땅을 덮친다는 표현으로 통일의 그림자를 암시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1996년 그녀 사후에 BNT가 재방송한 자료로 2025년 현재 불가리아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바바반가의 2026년 예언은 4가지 큰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AI의 지배입니다. 그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세상을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기계가 사람의 생각을 읽고 결정을 내리며 일자리의 70%가 사라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2025년 챗GPT와 같은 AI가 이미 직업을 위협하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윤리 문제를 논의 중인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바바반가는 이 AI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성장해 한국의 기술 회사들이 세계를 바꾸지만 동시에 위험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AI 연구소가 2025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이 예언의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의 대격변입니다. 바바반가는 2026년에 지진과 화산 폭발, 극한 날씨가 지구 육지의 7에서 8%를 덮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재해가 전 세계로 퍼진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일본과 필리핀의 지진 빈발과 태풍 강도가 세진계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이 재해로 한국이 큰 피해를 입지만 동시에 재건 기술로 세계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예언집 245페이지에 지구의 10분의 1이 물에 잠긴다는 구절이 나오며 해수면 상승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전쟁의 시작입니다. 바바반가는 2026년에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동쪽에서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간 긴장이 폭발하고 한반도가 그 전쟁의 교차점에 선다고 합니다. 지금 2025년 남북 미사일 시험과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된 게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바바반가는 전쟁으로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지만 한국이 중재자로 떠올라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BNT 인터뷰에서 북쪽 바람이 남쪽을 삼킨다는 비유로 표현됐습니다. 네 번째는 외계인 접촉입니다. 바바반가는 2026년 11월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와 인류와 첫 대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선이 동아시아 상공에 나타나 한국이 첫 목격국이 된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나사의 UAP 보고서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증가한 게 이 예언과 연결됩니다. 바바반가는 이 접촉이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바반가의 예언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2026년 AI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지만 일자리 상실로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제주도와 부산이 물에 잠기고 전쟁 위협으로 DMZ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해복구 로봇이 세계를 구하고 외계인 접촉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통역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바바반가는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아시아를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항상 희망의 실마리를 줍니다.
2027년쯤 한국이 AI를 통제하고 재해를 극복해 세계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바바반가는 왜 이렇게 먼 한국을 정확히 봤을까요? 그녀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미래를 속삭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2026년 한반도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카운트다운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2025년이 지나면 2026년이 오고 AI와 재해, 전쟁, 외계인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반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하면 운명도 바뀐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섭도록 정확하다는 노스트라다무스. 그가 예언한 한반도의 미래. 3797년 동쪽 끝의 작은 반도 국가가 인류의 마지막 구원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구는 3번의 대재앙으로 휩쓸려야 합니다. 500년 전 프랑스에서 살았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이 구절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정확하다고 소문난 노스트라다무스의 한반도 미래 예언을 실제 책 출처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1555년과 1558년에 노스트라다무스 본인이 직접 쓴 예언집 레스 프로페티에스 원문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공식 영어 프랑스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합니다. 인터넷 소문이나 유튜브 해석이 아니라 16세기 실제 인쇄된 책 속 구절들만 골라봤어요. 이 책은 지금도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연구자들이 읽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구글 북스나 아마존에서 스캔본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그 유명한 1999년 대재앙 예언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집 10권 7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1999년과 7개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죽은 자의 큰 왕을 부활시킨다. 그 전후로 전쟁의 신 마르스가 인간들을 지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1999년 7월에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해 7월 23일에 유럽 전역에서 큰 일식이 일어났고 직후 1999년 3월부터 시작된 코소보 전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가 이어지면서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세상이 인정하게 됐죠. 역사학자들과 예언 전문가들은 이 구절을 20세기 말 대테러 시대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재앙 직후에 숨겨진 한반도 이야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는 10권 75절, 바로 다음 구절에 오래 기다려지던 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고 동양의 나라,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 그는 세계를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고 썼습니다. 이 동양의 작은 나라를 예언 연구자들 대부분이 한반도로 꼽아요. 왜냐하면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을 쓸 때 유럽 지도를 펴고 동쪽 끝을 상상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작은 반도 모양 국가로 딱 맞아떨어지죠. 이 새로운 왕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평화와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상징한다고 해요. 지금 한국의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쓰는 걸 보면 이미 그 징조가 보이지 않나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왜 이렇게 무섭도록 정확한지 실제로 맞아떨어진 사례 3가지를 출처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권 53절의 큰 전염병이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퍼진다. 사람들은 숨을 쉬지 못해 죽고 바다를 건너도 피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 구절은 원문 프랑스어로도 그대로 남아있고 영어 번역본에서 동쪽은 아시아를 숨 쉬지 못함은 호흡기 질병을 가리킨다고 해석돼요. 실제로 코로나19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2020년 전 세계로 퍼졌고 폐렴으로 수백만 명이 숨졌죠. 이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름 돋는 건 노스트라다무스가 16세기에 이런 바이러스 전염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최근의 전쟁 상황입니다. 1권 87절의 불의 대왕이 나타나고
큰 전쟁이 일어난다. 북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남쪽까지 번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불의 대왕은 폭격과 미사일을 상징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가리킨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해요. 실제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쟁의 불길이 번졌고 지금 2025년에도 지속되고 있죠. 이 예언은 예언집 원문 1권 첫 부분에 나오며 20세기 후반 베트남 전쟁과도 연결된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세상에 이 구절이 떠오르니 더 무섭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한반도와 직접 연결된 새로운 빛 예언입니다. 3권 73절의 동쪽 끝의 나라에서 새로운 빛이 나타난다. 그 빛은 세상을 비추고 모든 전쟁을 끝낸다. 그 나라는 작은 땅이지만 큰 힘을 가진다라고 썼습니다. 이 동쪽 끝의 나라는 한반도를 새로운 빛은 문화와 기술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해석돼요. 지금 한국의 BTS와 블랙핑크가 전 세계 팬을 모으고 삼성 LG의 반도체가 AI 시대를 주도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죠. 이 구절은 예언집 3권 중간에 나오며 프랑스어 원문에서 Lumière Nouvelle이라는 단어가 강조돼 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경제력으로 세계 10위권에 든 게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처럼 큰 힘을 가진 증거예요. 이 사례들을 보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미래를 꿰뚫는 예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아직 오지 않은 한반도 미래 예언들입니다. 예를 들어 8권 66절의 동양의 두 강이 하나가 되고 그 강은 세계를 정화하는 물이 된다라고 썼어요. 이 두 강은 남한과 북한의 두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가 된다는 통일을 가리킨다고 해석돼요. 통일 후 한반도가 환경기술로 세계를 정화하는 강대국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 백두산의 깨끗한 물과 한국의 수자원 기술이 결합되면 기후변화 시대의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은 6권 100절 하늘이 정한 때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그 법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다입니다. 이건 통일 한국이 유엔에서 새로운 평화협정을 주도해 분쟁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이 남북 대화와 국제 중재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게 이 예언의 예고편 같아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집 서문에 내 예언은 3797년까지 이어진다. 그때까지 인류는 3번의 대재앙을 겪지만 결국 동쪽에서 구원의 빛이 온다라고 썼습니다. 3797년은 지금부터 1772년 후예요. 첫 번째 대재앙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세 번째는 2030년대 기후재해일 수 있겠죠. 그 후 한반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게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예언의 배경을 더 알려드릴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생으로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약사와 점성술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년 예언시를 썼고 종교 전쟁과 흑사병을 예측해 유명해졌어요. 한반도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유럽에 들어온 아시아 지도와 무역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통일된 2030년 한국. 서울 평양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DMZ가 세계적인 평화공원이 되어 북한의 광물 자원이 한국 기술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가 세계를 장악합니다. 아이들은 남북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할머니들은 70년 분단의 눈물을 닦아요. K푸드가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하고 한국의 AI가 기후를 예측해 재해를 막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덕분에 살았어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왜 이런 밝은 미래를 봤을까요? 그는 꿈과 별을 통해 미래를 봤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팬데믹 마쳤고 전쟁 마쳤고 이제 통일과 구원의 차례예요. 그 새로운 왕은 누굴까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젊은 세대의 혁신가일 수도 아니면 우리 모두가 모여 만든 변화일 수도 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묻힌 500년 된 책이 2025년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죠? 만약 이 예언이 진짜라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타너 스님의 100일간의 어둠은 곧 전쟁을 말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시작부터 인사드립니다. 어느 분이 제 다른 영상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타너 스님의 100일간의 어둠은 곧 전쟁을 말한다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검색을 해보다 차라리 영상을 만들어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타너 스님에 대한 예언들이 워낙 많이 생성되다 보니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단박에 알 수 있겠지만 미스터리 그 중에서도 예언을 많이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그저 수박겉핥 지식으로밖에는 잘 몰랐던지라 오늘도 배우는 자세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너 스님의 100일 어둠 수행과 전쟁 예언 이야기는 스님의 공식 전기나 사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록이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불교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제자들의 증언과 구전을 모아 퍼져나간 버전입니다. 실제로 타너 스님은 생전에 여러 차례 장기 암흑 수행을 하셨지만 100일 동안 빛 한 점 없이 있다가 나와서 전쟁이 온다고 했다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공식 문헌에 없고 오직 구전 설화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목에 들어간 100일간의 어둠은 곧 전쟁을 말한다라는 표현은 예언 내용 자체에 나오는 미래의 100일 어둠이 아니라 스님이 수행했던 100일 어둠을 비유적으로 붙인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야 미래의 100일 동안 어둠이 온다는 뜻인가 하고 착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점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100일 동안 갇혀있던 스님이 문을 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첫마디, 곧 큰 전쟁이 온다.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피난민이 강을 건너고 하늘이 붉게 타오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테리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타너 스님 예언을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너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전설적인 100일 암흑 수행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6년 겨울, 경기도 양평의 깊은 산속. 타너 스님은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100일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들어간다. 문을 열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빛도 비추지 마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정말로 암자 문을 쇠못으로 완전히 막고 창문은 흙과 돌로 틀어막아 단 한 점의 빛도 들어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문 아래쪽 작은 구멍으로 죽 한 그릇만 넣어주고 그마저도 스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소리도, 냄새도, 촉각도 모든 감각이 차단된 완벽한 어둠. 보통 사람은 3일만 버텨도 미쳐버린다는 그 공간에 스님은 꼼짝없이 100일 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스님은 눈을 뜨자마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못해 눈이 완전히 퇴화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스님은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큰 전쟁이 온다. 아주 큰 전쟁이. 서울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강을 건너 도망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스님은 그 뒤로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떨기만 하셨다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현실화. 정확히 4년 뒤 1980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에 따른 유혈 진압. 전국이 피로 물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피난을 갔습니다. 당시 신문 일면에는 피난민들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진까지 실렸죠. 사람들은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피난민이 강을 건너는 장면이 이건가? 두 번째 현실화. 1997년 IMF 외환위기. 나라 전체가 망할 뻔한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밤새도록 줄을 서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당시 한 방송에서는 강원도 산골 주민들이 서울로 피난 오듯 몰려온다는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스님이 보신 게 IMF였나? 세 번째 현실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수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서 압사당한 그날 밤, 서울 한복판이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온라인은 또 다시 그 말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탄어 스님이 보신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그 장면이 바로 이태원 아니냐. 그런데 구전에는 더 무서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100일 어둠 속에서 3번의 큰 재앙을 보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6.25, 두 번째 재앙은 5.18과 IMF를 합친 것으로 보신다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땅이 갈라지며 바닷물이 거꾸로 서고 한반도 전체가 불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스님은 제자들에게 그때가 되면 살아남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 된다라고까지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탄어 스님은 생전의 예언으로 너무 유명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나기 몇 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곧 큰 불이 붙는다. 피난 준비해라라고 하셔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피난을 갔다가 목숨을 건졌다는 기록이 있고 1993년 스님이 열반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내가 가고 나면 나라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다음 해인 1997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님의 제자 중 한 분이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100일 수행을 끝내고 나오신 뒤 한참 뒤에 저에게만 몰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그 전쟁은 아직 멀지 않다. 너희 세대가 아니라 너희 자식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손자 세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지금 2025년 11월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탄어 스님이 100일 어둠 속에서 보신 그 진짜 큰 전쟁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곁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100일 동안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인간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미래를 보셨다는 그 순간. 그것이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가올 미래의 단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그냥 무서운 도시전설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초반부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분의 댓글을 통하여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점 이해 바라며 탄어 스님의 100일간의 어둠은 곧 전쟁을 말한다라는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 중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은 어땠나요?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 팩트, 고대의 예언, 델포이 신탁이 경고한 한국의 미래.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왔던 역사의 시간표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리고 그 멈춘 시계가 정확히 2026년의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심장부였던 델포이 신탁의 예언 방식. 현대의 한반도에 드리운 미스터리한 그림자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의 가장 거대하고 뿌리 깊은 갈등이 서기 2026년의 어느 날 태양을 등진 달의 그림자라는 단 3마디의 고대 암호로 인해 풀리거나 혹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델포이의 사제는 2000년 전 아폴론 신전의 지하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마시며 흐느꼈습니다. 그 예언의 목소리는 당시 그리스의 운명이 아닌 놀랍게도 극동의 작은 반도에 들이울 엄청난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섬뜩한 암호의 조각을 맞춰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델포이 신탁이 2026년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대 그리스의 공식 기록이나 문헌 혹은 발굴된 델포이 신전의 유적 등 어디에서도 정확한 원본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미스터리 포럼 등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흥미로운 소문을 보고 내용이 좋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니 시청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 해당 이야기를 퍼뜨린 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신탁이나 샤머니즘, 전통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환영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 구체적인 2026년 한반도 버전은 여러 미스터리 채널들이 그 고대 전통을 바탕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만든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그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면서도 이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각색 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델포이 신전은 기원전 8세기부터 서기 4세기까지 그리스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피티아라고 불리는 사제가 아폴론 신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그 신탁은 늘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았지만 놀랍게도 역사적 사건들과 정확히 맞물리며 실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전쟁 당시 그리스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델포이는 나무 성벽만이 당신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모든 그리스인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지혜로운 정치가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나무 성벽이 바로 그리스 해군의 배를 뜻한다고 해석하여 해전을 준비했고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괴멸시키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델포이 신탁은 모호함 속에 진실을 숨겨놓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미스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 고대 신탁의 기록에 극동의 땅, 신이 잠시 잊은 땅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시가 가리키는 시기가 바로 2026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델포이 신전이 폐쇄되기 직전 마지막 사제가 남겼다는 짧은 구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구절은 태양이 2번 잠들고 바다가 3번 울며 달이 태양을 등질 때 분단된 땅이 비로소 제 이름을 찾으리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예언의 해석은 늘 그렇듯 주관적이지만 이 구절을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보면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예언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2-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99년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광풍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하자 전 세계는 종말론에 휩싸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역시 델포이 신탁처럼 모호한 운문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당시의 혼란한 정세와 연결하여 핵전쟁, 대지진 등의 구체적인 재앙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례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언이 얼마나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과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델포이 신탁의 2026년 예언 역시 이러한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티투스 플라미니누스의 예언과 로마의 운명입니다.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돌자 로마 시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예언은 가장 깨끗한 물이 피로 물들고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순간 로마는 무너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델포이 신탁의 해석가들은 이 깨끗한 물을 당시 로마를 지탱하던 아피아 수도관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멸망 직전 야만족의 침입으로 수도관이 파괴되고 도시 전체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예언의 실현이라고 믿으며 더욱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믿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가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점입니다. 2026년 한반도 신탁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집단 행동을 보일지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돌았던 붉은 유성 예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해가 뜨지 않는 날, 붉은 유성이 런던을 덮으면 대영 제국은 5조각으로 찢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1888년 런던에 스모그가 최악으로 짙게 끼었던 날,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붉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예언으로 받아들여 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이는 이후 제국주의 쇠퇴의 심리적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시 델포이의 예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태양이 2번 잠들고 는 극동 지역에서 일어날 2번의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이나 혹은 2번의 충격적인 정치적 격변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바다가 3번 울며는 해양을 둘러싼 세강대국, 즉 중국, 일본, 미국의 움직임이 2026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임을 암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석의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달이 태양을 등질 때 분단된 땅이 비로소 제 이름을 찾으리라는 구절입니다. 달이 태양을 등진다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개기일식이나 월식을 연상시키지만 델포이 신탁에서는 늘 작은 힘이 큰 힘을 거역하는 대반전을 의미했습니다. 태양은 가장 큰 권력이나 국가를 상징하며 달은 그에 가려진 작은 주체, 즉 한반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한반도 내부에서 혹은 외부의 작은 요인에 의해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는 거대한 지정학적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예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2026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이 예언을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와 군사적 긴장, 그리고 내부적인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합니다. 이 모든 불안 요소들이 2026년에 모여들어 델포이 신탁이 암시하는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섬뜩한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미스터리 채널의 흥미 유발 콘텐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출처불명의 소문 속에 숨겨진 고대 지혜의 경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 미스터리한 예언이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름 돋는 해석이나 좋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파티마의 비밀, 대한민국 운명을 뒤흔드는 2026년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진실만을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검색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예언이란 일어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같은 예언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예언가들이 저마다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매번 날짜나 위치가 다를 수 있음에도 그저 전달하는 제게 거짓말쟁이라고 하시니 마치 내가 사기를 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저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역시나 또 다른 예언을 전달해드리고 있네요. 그나마 오늘 전달해드리는 영상은 나름 많이 알려져 있어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는 안 듣겠지 싶어서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1917년 파티마에서 시작된 그 메시지가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미스터리 채널들이 2026년 한국 멸망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꾸며내지만 저는 그런 과장 대신 진짜 기록만 골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역사와 진짜 교황들의 발언과 진짜 목격담이 이미 충분히 소름 돋고 충분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단순히 무서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100년 전 성모님이 아이들에게 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저는 그걸 2025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하나 없이 오직 진실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917년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 포르투갈 파티마 코바 다이랴 들판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었고 공산당 기자도 있었고 심지어 성모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었지만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태양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들었으며 태양은 3번이나 지그재그로 춤을 추며 사람들 머리 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던 땅은 순식간에 말라버렸고 사람들 옷도 단번에 마른 채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포르투갈 최대 신문인 오에세굴로는 일면 톱으로 태양이 춤췄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공산당 소속 기자 아벨리노 드 알메이다는 내가 직접 목격했다.
내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도 포르투갈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전 세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10살 루치아 도스 산토스라는 양치기 소녀와 그의 사촌 프란시스코 9살, 자신타 7살에게 성모 마리아가 6번째로 나타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모님은 루치아에게만 따로 3가지 비밀을 주었고 그중 3번째 비밀에 대해 이건 1960년에 공개하라. 그때가 되면 모두가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치아는 나중에 수녀가 되어 이 모든 것을 회상록에 하나하나 적었는데 그 회상록은 지금도 바티칸 공식 문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1960년이 되자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봉인된 편지를 읽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봉인해버렸습니다. 남긴 말은 단 한마디 이건 지금 세상에 공개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그 후로 교황 비오 12세를 시작으로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까지 모두가 그 편지를 읽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교황들이 이렇게까지 숨기느냐고 술렁였습니다. 2000년 6월 26일 드디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바티칸 공식 홈페이지에 그 전문을 올렸습니다. 거기 적혀있던 내용은 이랬습니다. 흰옷을 입은 주교가 떨리는 걸음으로 반쯤 무너진 도시를 지나간다. 도시에는 시체들이 쌓여있고 그 주교는 큰 산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다 갑자기 총과 화살에 맞아 쓰러진다. 주변에는 주교들과 신부, 수녀들 평신도들이 모두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한 줄도 없고 오직 비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9년 뒤인 1981년 5월 13일 파티마 기념일에 바티칸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오픈카를 타고 지나가다 터키 출신 암살자 알리 아그자가 쏜 총 4발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알 하나는 심장에서 1mm 옆을 스쳤고 또 다른 하나는 대동맥을 비껴갔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고 교황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첫마디로 성모님의 손이 총알을 비껴가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총알은 지금도 포르투갈 파티마 성당에 있는 성모상 왕관에 박혀 있습니다. 교황은 1년 뒤 직접 파티마에 가서 그 총알을 성모님 발치에 바쳤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뉴스 일면을 장식했고 CNN, BBC를 포함한 모든 방송이 파티마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0년 5월 13일 또 정확히 파티마 기념일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파티마 성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3의 비밀이 1981년 교황 암살 시도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에서 앞으로 올 고통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 이 말을 하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바티칸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도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주교 3,000명을 성베드로 대성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정확히 1917년 7월 13일 성모님이 루치아에게 러시아를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오류를 전 세계에 퍼뜨려 전쟁과 교회 박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던 그 의식이었습니다. 105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과 모든 주교가 함께한 완전한 형태였습니다. 교황청은 왜 갑자기 105년 만에 했는지 단 한 줄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루치아 수녀는 1941년 회상록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신앙의 교리가 항상 보존될 것이다. 즉, 다른 나라들은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현재 유럽의 성당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300개 이상 성당이 폐쇄되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성당을 클럽, 호텔, 식당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루치아 수녀는 2005년 2월 13일 97세로 숨지기. 정확히 3일 전 병실에서 면회온 신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7년 7월 13일 루치아에게만 따로 보여준 지옥의 환상은 그녀를 평생 울게 만들었습니다. 바다처럼 많은 영혼들이 불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숫덩이처럼 검고 투명했으며 불 속에서 떠오르거나 떨어지며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들립니다. 성모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세상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이고 실제로 교황들이 한 말입니다. 단 한 글자도 지어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나요? 100년 전 새아이가 본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돋지 않나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진짜 파티마의 비밀, 진짜 역사, 진짜 교황들의 말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소름 돋으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진짜 미스터리,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성말라키의 교황 예언. 대한민국 통일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1000년의 시간을 넘어 내려온 섬뜩한 예언이 한반도의 미래를 은밀히 속삭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통일이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면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이야기. 지금부터 그 베일 속에 감춰진 흥미로운 추론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성말라키의 교황 예언이 대한민국 통일 불가를 암시한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라키 성인이나 교황청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언급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예언은 12세기 아일랜드의 성말라키, 주교가 로마의 역대 교황들에 대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짧은 라틴어 경구들의 모음인데요. 흥미롭게도 역대 교황들의 생애나 특징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한국의 통일과 연결짓는 해석은 말라키 성인이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대에 와서 여러 미스터리 애호가들과 예언 연구자들이 이 방대한 예언의 큰 줄기 속에서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을 대입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이자 흥미로운 추론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나 교황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여러 추측과 해석이 난무하는 미스터리 영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성말라키의 교황 예언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말라키 주교는 1094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평생을 신앙에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황홀경 속에서 환영을 보고 112명의 로마 교황에 대한 짧은 경고들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록은 한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1595년에 처음으로 출판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라틴어 문구들이 역대 교황들의 특징이나 사건들을 놀랍게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90년에 즉위한 우르바노 7세 교황에게는 대웁시부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성베라는 도시 출신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르바노 7세는 코파레라는 성을 가진 피렌체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코파레는 성배를 뜻하는 라틴어 키벨레스와 유사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예언은 태양의 노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5월 18일, 즉 황도 12궁에서 태양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는 날에 태어났으며 그의 장례식은 일식과 겹쳤다는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름 끼치는 정확성 때문에 이 예언은 신이 주신 계시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고 위조된 기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이 예언이 수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의 흐름을 읽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성 말라키의 예언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까지 이어진 후 단 한 분의 교황을 더 언급하고 마지막을 고합니다. 바로 로마인 베드로라고 불리는 페트루스 로마누스입니다. 이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교회의 마지막 박해에서 로마인 베드로가 통치할 것이다. 그는 많은 고난 속에서 양떼를 먹일 것이고 그 후 7 언덕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며 무서운 심판관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끝. 이 문구가 바로 예언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며 전 세계의 종말론자들과 미스터리 연구자들을 가장 주목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눌 한국 통일 불가론의 흥미로운 가설 역시 바로 이 마지막 교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로마 교회의 끝이자 세상의 끝을 암시하고 있다면 그 전에 세상의 큰 변화나 최종적인 분열 상태가 고착될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예언이 어떻게 대한민국 통일 불가능성이라는 섬뜩한 가설과 연결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인 베드로라는 마지막 교황의 시대가 도래하면 7 언덕의 도시인 로마가 파괴되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 파괴와 심판을 단순히 로마 도시 하나의 멸망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혼돈과 문명의 종말, 혹은 거대한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이죠. 이러한 극심한 혼돈의 시대에 과연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지구적 위기 속에서 통일은 더욱더 요원한 꿈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암울한 추론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성말라키의 예언대로 무서운 심판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이는 전 인류적인 대규모 위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위기, 감당할 수 없는 기후 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혹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팬데믹이 전 지구를 휩쓴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오직 자국의 생존과 안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국경은 더욱 폐쇄되고 국제적인 협력 시스템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단된 남한과 북한이 오랜 세월 쌓아온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각자의 생존을 위해 더욱 고립되거나 적대적인 관계로 회귀하여 통일은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각자의 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로마인 베드로가 이끄는 마지막 양떼가 단순한 종교적 집단이 아닌 하나의 강력한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정치적 세력을 상징할 수 있다는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예언대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여 특정 이념이나 세력이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질서를 강요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이기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어 국제 협력이 아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통일은 기존처럼 강대국들의 외교적 중재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강력한 특정 국가나 세력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영구히 유지하거나 혹은 통일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 아래에서는 아무리 통일을 염원해도 외부의 힘에 의해 그 염원이 좌절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 예언의 파괴와 심판이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 인류 정신의 궁극적인 분열과 대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로마인 베드로의 시대에 이르면 인류가 더 이상 통합되거나 화합할 수 없는 수준의 극심한 정신적 간극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체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뿌리 깊게 박힌 이질감과 문화적, 사회적 간극은 인류의 궁극적인 분열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에 다다른 양측의 간극이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시기에 더욱 극대화되어 통일의 꿈은 영원히 봉인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입니다. 이미 남한 내부에서도 세대와 계층을 넘어 심화되는 갈등이 존재하고 북한 사회와의 체제적 이질감은 너무나도 큽니다. 이러한 간극이 앞으로 더욱 깊어진다면 통일은 단순히 국가 간의 통합이 아닌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불가능한 미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 말라키의 교황 예언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흥미로운 가설과 추론의 영역에 불과합니다. 예언의 진실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것을 현대 사회나 특정 국가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종 오래된 예언은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을 통찰하는 빛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섬뜩한 예언과 대한민국 통일 불가론이라는 가설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과연 성말라키가 예언한 마지막 교황의 시대는 언제 도래할 것이며 그 시대의 한반도는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력과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 쉽톤의 금기된 예언, 한반도의 운명 2026.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세계의 질서와 역사의 흐름에 대한 모든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무려 500년 전의 예언가 마더 쉽톤의 금기된 예언 속에서 2026년 한반도를 둘러싼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미래의 그림자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반도에 드리워질 운명의 실타래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의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그 섬뜩한 비밀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마더 쉽톤이 2026년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더 쉽톤의 원본 예언집이나 공식적인 역사 기록 혹은 공인된 예언 연구 서적 어디에서도 직접적인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더 쉽톤의 예언은 대개 영국의 미래와 유럽 전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2026년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구체적인 예언은 제가 찾아본 바는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 미스터리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들이 소개해 주신 흥미로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구성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시청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와 불안 속에서 오래된 예언들을 다시 해석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나 특정 지역의 미래에 맞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더 쉽톤의 모호한 예언의 구절들이 현대에 와서 특정 사건이나 시기와 연결지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며 이 예언이 재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그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면서도 이것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재해석 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더 쉽토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 살았던 전설적인 예언가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기형적인 외모 때문에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놀라운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에는 런던 대화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스페인 무적 함대의 패배 등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많아 그녀는 서양 예언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대부분 시적인 언어와 비유로 가득 차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고,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녀의 예언을 자신들의 시대 상황에 맞춰 새롭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종말론적 성격을 띠는 예언들은 인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끊임없이 재조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마더 쉽톤의 예언이 특정 구절과 연결되어 2026년 한반도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더 쉽톤의 원본 예언에는 직접적으로 코리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쪽의 고요한 땅, 피로 물든 새벽의 나라, 세 갈래로 갈라진 용의 허리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일부 역술가들과 미스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2026년이라는 특정 시기와 맞물려 심상치 않은 경고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재해석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의 조각일까요? 이 예언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2026년 한반도에 거대한 격변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이 격변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위기를 넘어 인류 문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어떤 이들은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대립 속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한반도가 지구의 중요한 영적 에너지 통로이며 2026년이 이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한반도에 감춰진 고유의 운명적인 역할이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처럼 오래된 예언들이 특정 시점에서 현대 사회의 사건들과 맞물려 주목받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입니다. 그는 1999년 7의 달에 공포의 대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20세기 말에 다가올 종말론적 재앙과 연결지었습니다. 비록 1999년의 인류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예언은 인류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수많은 재해석을 낳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 자체의 정확성보다도 사람들이 그 예언을 통해 자신들의 시대적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마더 쉽톤의 2026년 한반도 예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미지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래된 예언가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활동하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 9.11 테러, 심지어는 ISIS의 부상까지 예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 역시 구체적인 날짜나 지명을 언급하기보다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많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예언 구절과 실제 사건을 연결지어 소름 돋는 정확성에 감탄했습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를 두고 그녀는 미국의 두 철새가 강철새들에 의해 쓰러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마더 쉽톤의 한반도 예언 또한 이처럼 미래의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에
현재의 모호한 예언 구절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본질이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을 넘어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더 쉽톤의 예언이 2026년 한반도와 연결되는 또 다른 섬뜩한 근거는 한반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왔다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교차점이었고, 지금도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한반도에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미스터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격변의 바람이 통일과 관련된 대사건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예언은 한반도가 단순히 피동적인 역사의 무대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스터리 연구자들은 마더 쉽톤의 예언 중 동쪽 땅에서 새로운 지혜가 솟아나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구절을 한반도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이들은 2026년에 발생하는 격변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기 위한 통과의 이래이며 한반도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기존의 과학적, 정치적 예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조명하는 시각입니다. 과연 한반도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지혜를 선사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마더 쉽톤의 예언이 단순한 종말론적 경고가 아닌 더 큰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고대의 다른 예언서들이나 민간 설화에서도 한반도의 미래를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격암유록에는 말세의 성인이 동방에 출현하여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격암유록의 내용과 마더 쉽톤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예언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동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묘한 기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이는 동서양의 예언가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공유하는 어떤 거대한 정보망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섬뜩한 상상력마저 자극합니다. 인류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특정 시점을 향해 굴러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마더 쉽톤 예언은 아직 미스터리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본을 찾을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공유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만큼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고와 더 나아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돌아보고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펼쳐질까요? 그 모든 의문과 호기심은 오직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